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판교에 진행했던 34평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랜선 투어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뉴빌드. 요새 리모델링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레이아웃에 대한 변경입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본인이 큰돈 들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인테리어 마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형태에서 좀 변경하는 게 그나마 용이한데, 구조적인 부분은 초기부터 계획이 되지 않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판교 현장 같은 경우에도 주방에 대한 레이아웃을 꼭 좀 변경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차차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해당되는 평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평면을 먼저 보시면요,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를 지나서 주방과 거실이 있는 형태, 4베이 형태인 거죠. 침실 있고 안방 있고, 그 다음 알파룸 같은 서재가 하나 있고 마통풍이 되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어디? 맞습니다. 주방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레이아웃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주방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주방만 볼 게 아니라 보조 주방까지, 주방이 붙어있는 발코니까지도 같이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평면에서 봤을 때는 요까지겠죠. 주방과 보조 주방을 포함한 요 부분인데요. 먼저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여지시는 게요, 키 플랜에서 봤을 땐 요렇게 쳐다보는 방향입니다. 디귿자 형태로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개수대가 있고, 가스 쿡탑이 있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가장 베이직한 형태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형태죠. 그 베이직한 형태인데, 이렇게 디귿자 구조는 사실은 사용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어떤 게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고객님은 일단 다른 거 다 제쳐두더라도 이 부분, 요 디귿자 형태로 보여지는 개수대와 쿡탑이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는 게 너무 싫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뷰인데, 여기가 이제 조망권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냉장고가 저 구석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보면요, 동선이 되게 불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리를 하는데 냉장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동선이 되게 먼 거죠. 실질적으로 요리를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인 게 편한데, 일단 여기는 개수대와 쿡탑을 안 보이게 한다 라고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도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 냉장고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냉장고가 요쪽 뷰로 봤을 때 이 냉장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 뷰로 봤을 때 요렇게 세탁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주방에 세탁기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요새는 좀 많이 바뀌긴 하는데,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객분께서 이야기했던 게, 주방의 레이아웃은 6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요리하는 공간이 보이는 게 너무 싫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디귿자 형태가 너무 보기 싫다. 두 번째, 설거지할 때 조망이 좋은 뒤쪽 전경을 보고 싶다. 아까 이야기했을 때 두 번째 사진에서 보여지는 그 뒤쪽 공간을 보면서 설거지 좀 하고 싶다라는 거고, 세 번째, 홈카페. 요새 우리 홈카페 이거 정말 여성분들의 로망 아닙니까? 홈카페 만들고 싶다라는 부분. 네 번째, 큰 용기를 담아둘 수 있는 수납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주방에 팬트리 형태의 장이 있다면 그거는 활용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걸 또 만들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기존 식탁 자리가 너무 협소했다. 제대로 식사할 공간을 가지고 싶다. 우리 식탁 아까 제대로 못 봤잖아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식탁이 어딨냐? 식탁이 어딨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식탁이 여기 있어. 디귿자 형태 안쪽에서 밖에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식탁이 요렇게 붙어서 2인으로 이렇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식탁에 대한 공간을 제대로 좀 주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보조 주방 세탁기를 안방 발코니 쪽으로 옮겨 빨래와 건조를 같이 하고 싶다. 요새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조 주방 쪽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세탁기를 빼고 거기를 수납을 하고 싶다. 또는 안방 발코니 쪽 일반적으로 빨래 건조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 기호가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또 다 하고 싶다라는 얘기. 자, 이렇게 6가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은 고객이 니즈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그걸 가지고 공간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레이아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자, 디귿자 형태가 어떻게 됐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팬트리도 있고 이쪽에 뭔가의 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식탁도 온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거를 고객이 원했던 6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죠. 요리하는 공간이 보이는 게 너무 싫다. 설거지를 할 때 조망이 좋은 뒤쪽 공간에 가고 싶다. 기존에 있는 이 형태가 이쪽으로 바뀌려면, 지금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배관을 그쪽으로 빼야 돼요. 왜? 우리가 싱크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이 빠지는 공간이잖아요. 자, 기존에 있던 싱크대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배수 라인이 그만큼 옮겨져야 된다는 거고, 배수만 가면 됩니까? 물을 따뜻한 물, 차운 물 나오게 하려면은 급수에서 내온수가 같이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배수와 급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쿡탑 있잖아요. 쿡탑. 오븐이 있는 자리에 쿡탑이 있는데 그 쿡탑에는 뭐가 있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관이 다시 연결되어 있어요. 자바라라고 해서 외부 쪽으로 바람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환기구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게 이까지 와서 다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배관이 연장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건 뭐다? 자바라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 공간만큼 천정의 폭이 확보가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단천정을 내려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옮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디귿자 형태로 보기 싫은 것들이 저쪽으로 완전히 다 옮겨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다 보니까 설거지를 할 때 조망 쪽 뒤쪽을 보고 싶게, 설거지를 할 때 조망이 좋은 뒤쪽 공간, 여기를 볼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레이아웃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얘기했던 건 홈카페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큰 용기를 쏴줄 수 있는 수납자 있었으면 좋겠다. 기존 식탁 자리가 협소했다. 제대로 된 식사 공간을 가지고 싶다. 자, 이 공간이 이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기 때문에 일단 세 번째인 홈카페를 이쪽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홈카페를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면서 작업을 할 때 원래는 이렇게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계획을 했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홈카페가 만들어지고 팬트리가 이렇게 붙는 형태로 우측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고객님하고 미팅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통신 단자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통신 단자함이 사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집에 가면 현관 쪽에 분전함하고 통신 단자함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위치는 조금씩 현장들마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통신 단자함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통신 단자함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알트를 다시 고민했죠.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홈카페를 와이드하게 연출시키고 이쪽에 어차피 가려야 되니까 대형 물건을, 그러니까 주방에서 자주 쓸 수 있는 물건들, 큰 물건을 스탁하는 팬트리장을 이쪽에 계획했던 걸 이쪽으로는 옮겨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선반 사이에 숨겨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옮기고 냉장고를 이쪽에 구성을 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어땠냐면 냉장고가 이쪽에 있고 디귿자 형태로 구성돼서 이 동선이 되게 멀었는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형태에 바로 냉장고가 있는, 결국에는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여기서 한 번에 같이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뭐였죠? 제대로 된 식탁, 홈카페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팬트리가 이쪽으로 가다 보니 이쪽에 6인용 식탁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간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주방 레이아웃을 필요한 니즈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 공간에서 어떻게 변경을 할지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6번째가 뭐였냐면 보조주방 세탁기를 안방 발코니 쪽으로 옮겨 빨래와 건조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기존의 세탁기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다. 사실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발코니 쪽에 새로 저거를 만든다는 얘기는 저기에다가 급수와 그리고 배수를 새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탁기를 위한 배수를 만들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오수관에다 연결해서 배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쪽으로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세탁기 위치가 여기였는데 여기를 이쪽으로 바꾸면서 이쪽으로 배수 라인과 급수 라인을 만들게 되면 6번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현관에 대한 니즈도 있었는데요. 우선 현관에 대한 평면과 이미지부터 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현관에 들어와서 여기에 신발장이 있고 여기 공간이 여기 공간. 여기 뭐냐면 여기가 전실이고요. 여기가 원래 현관이었어요. 근데 우리 옛날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전실하고 현관하고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런 집이었는데 이 전실에 대한 공간이 꽤 넓었던 거죠.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환영합니다. 여기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됐던 거였어요. 어린이집으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현관으로 나가는데 여기가 보면 보이죠? 여기 이제 방화문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는 데고 신발장이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 형태 신발장. 자, 요걸 어떻게 바꿨냐?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만 신발장이 있었는데 여기를 양쪽으로 수납할 수 있게 신발장을 수납량을 더 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여기와 여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신발장이 연결이 되는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판넬 형태로 같이 쭉 연결돼서 그 공간에 대한 확장성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디자인을 반영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미지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까지 쭉 마루가 들어오고 타일이 전실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길게 밀고 들어오게끔 해서 현관에 대한 느낌을 조금 더 크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최종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변경 전 평면인 거죠. 그리고 변경 후에 대한 평면입니다. 아까 현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연출을 했고 주방 가구를 완전히 다 바꿨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와서 연출이 됐고 나머지 욕실 같은 경우들은 마감재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또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그건 좀 다음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변경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기 전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죠? 맞습니다. 조명 계획이거든요. 조명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천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천정도.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제가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을 해놨잖아요. 주광색은 파란색, 주백색은 초록색, 전구색은 노란색으로 했는데 이런 계획들이 사실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잘 체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조명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게 따라 공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간단히 좀 보시면 지금 이렇게 현관에 센서 등에 들어가는 형태가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해서 거실까지 쭉 같이 뺐고요. 거실에 있는 요 우물천장을 간접등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 제가 뒤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각 방들은 되게 조금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책도 읽을 수 있고 애들이 자녀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밝은 주광색으로 하고 다운라이트들 있죠. 다운라이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백색으로 노란빛도 아니고 너무 밝은 빛도 아닌 주백색으로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간접으로 들어가는 이 등이나 요런 라인등 있죠. 요런 등들 커튼박스에 들어가는 간접등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전구색으로 계획을 하면 은은하게 무드 등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명 계획까지 끝나야 공사를 들어갈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공간별로 어떻게 변경됐는지 현관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현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간을 넓게 볼 수 있게끔 쭉 전실에서부터 현관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타일을 연출했고요. 일상을 수납할 수 있게끔 들어 올렸고 그 다음 여기는 푸시 타입으로 진행을 했고 반대쪽에는 경이 들어가는 형태의 브론즈 경으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신경을 썼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는 전실을 지나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공간인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판넬 형태로 핀는 판넬 형태로 여기를 갤러리처럼 연출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여기 있는 걸레바지 타일과 만나는 걸레바지가 보기 싫어서 필름 판넬과 바로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숨은 의도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 쪽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뷰인데요. 이렇게 라인 조명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그렇게 연출했고 이쪽에는 장식장 개념으로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와 거실 쪽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디자인을 이렇게 계획을 했죠.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아파트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요렇게
단천정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쨌든 단천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간접 조명으로. 만약 이런 경우가 없을 때 우리가 단천정을 만들려고 하면, 우물천장을 만들어서 간접 라이팅을 돌리려고 할 때는 슬라브와 천정 사이 간격이 안 되면 이게 아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태생이 이런 것들은 간접 조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간접으로 연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로 실링팬 하나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실 인테리어 할 때요, 실링팬 포인트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관련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주방 형태에서 완전히 변화를 시킨 거죠. 가장 눈에 띄는 건 홈카페가 크게 연출이 돼 있는 거, 요런 부분이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팬트리가 있는 거고, 여기 냉장고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하는 거지, 원래 있던 주방에서도 얼마든지 레이아웃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고객님께서 이쪽 안에 다 몰아서 넣어서 숨기고 싶어 했던 니즈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이런 거죠. 기존에 있는 아주 일반적인 이런 형태인데 조적 벽체를 이용해서 샤워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주고, 타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연출한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건 이렇게 간접으로 라이팅을 연출하게 되면 훨씬 더 공간을 고급스럽게 은은하게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부 욕실도 한번 보시죠. 자, 부부 욕실은 공용 욕실과 좀 다르게 약간의 밝은 아이보리 계열로 만들었는데, 이때도 중요한 게 줄눈 라인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줄눈은 그레이시한 비둘기 색깔인데, 이게 화이트 느낌과 그레이 느낌이 어떻게 연출한가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조금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접 라이팅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형태는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변경됐는데, 이쪽 있죠. 이쪽 측면 같은 경우에 측판을 타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는 고객분께서 측면에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욕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프론을 이렇게 수납용으로 연출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w build.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판교 34평 아파트를 랜선 투어 해봤는데요.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많이 바뀌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곰곰이 생각하셔서 인테리어 진행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경엽 대표였습니다.